제주도의 고재량이라고 합니다. 그 제주도 토박이고요. 제가 이 길에 있는지 오늘 여기 발표하러 오기까지 사실은 한 18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서 발표하신 고도환 대표님의 말처럼 어느 하나가 원인이 하나일 수도 없고 해결점이 하나일 수도 없고, 지금이 오버투어리즘이 굉장히 사회 이슈로 보이긴 하나 18년 전에 이미 문제를 느낀 내가 또 이 길에 있었고, 이거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 이게 또 한 번 더 이제 무겁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좀 더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뭐 다른데 사례 이런 것도 다 빼고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해결점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여러분한테 하나 던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목은 지역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하는 관광,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태관광, 뭐 공정관광, 이렇게 이름을 구분짓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야기의 차례는 이 서울 도심에 오면서 제주도에 사진 한 장 안 갖고 온다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역사문화 생태 사진들을 쭉쭉쭉쭉 보여드리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비전을 갖고 있는 국제자의 도시라는 것에서 관광이 얼마나 상품화 기업화 될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의 일상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편으로 짧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이런 현장들을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을 1, 2라는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을 가지고 주민이 공동체가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책임을 나누고 이러한 모습으로 관광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주민의 삶을 지키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 3개만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를 되도록 15분 안에 마쳐보겠습니다. 제주도의 가치 한번 볼까요? 제주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굉장히 좀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한라산, 그다음 오름, 그다음 곶자왈, 그다음 해변, 그다음 하천, 용암동굴, 습지, 뱅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좀 더 색다른 생물 다양성들도 볼 수 있고 경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뭐 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제주도를 생태적 구분으로 나눌 때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뭐 보호 지역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걸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동서의 길이가 약 한 70km 정도 되는 이게 삼각부를 찌그러 놓은 형태죠. 가운데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높이는 이 정도 되고요. 인구가 지금 한 69만 명 정도 됩니다. 2013년도 8월 12일 날 60만 돌파했다고 신문 기사가 나요. 오늘이 지금 2018년 8월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9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요. 뭐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화산섬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적으로야 화산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여신이 제주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여신의 한 자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주도에 가서 식당에 갔을 때 반찬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주인이나 일하시는 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어이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뭐 이모 부르나요? 아주머니, 뭐 아줌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제주도는 삼촌 부릅니다. 너무 젊은데 삼촌 하면은 또 이게 반찬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 부를 때 삼촌 합니다. 삼촌,
뭐 친척의 삼촌인데 왜 삼촌이라고 부르지 의아해하실 텐데 한 여신의 한 자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옆집의 아주머니건 옆집의 아저씨건 식당에서 만난 처음 보는 그분도 우리의 삼촌에서 삼촌 김치 한 접시 더 줍사 하면 2접시 줍니다. 네, 노하우 하나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의 곳곳에 여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 여신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러한 풍경을 가진 제주도가 뭐 유네스코 또 람사르 협약에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자연의 브랜드는 다 가졌죠.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그다음에 세계 지오파크,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 그리고 람사르 습지 도시라는 여러 가지 인증을 자연에서 가질 수 있는 인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라산 사진 모습들 좀 보시고요. 네. 돌매화 나무, 노루, 네, 그다음에 오름이 이렇게 엠보싱 마치 엠보싱 화장지처럼 제주도 전체적으로 올록볼록 나와 있다라는 거. 저게 다 화산 독립적으로 화산한 모습들입니다. 예, 높은 곳에 가면 굉장히 오름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제주도에서는 곳곳에 오름이 이제 이렇게 올록볼록 나와 있죠. 제주 사람들은 마을을 이룰 때 오름을 기점으로 마을을 만들고 오름의 너른 들판에 공동 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나마를 같이 공동으로 키우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오름에다가 이름을 다 붙이고 그 오름에 죽어서는 또 오름에 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습지, 뭐 람사르 협약에 등재된 습지만 한 지역에 5군데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제주도가 물론 면적으로는 적습니다만은 5군데가 있고요. 자연적으로는 뭐 아무도 부정 안 하시죠? 네,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주도만 있는 화산 용암 안반 위에 곶자왈이라는 또 깊은 숲. 이게 특이성이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행의 신비성을 더해주고 있죠. 네, 근데 그 용암동굴, 그다음 하천, 네, 그리고 해변, 예,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지오파크, 뱅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인데 오늘은 다른 주제가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돌 많고, 네, 돌 정말 많죠. 돌담. 뭐 여기저기 다 돌이 많죠. 바다에도 돌이 있고 집 앞에도 돌이 있고 동네에도 돌이 있고 그리고 여자 많고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여성분이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자 많고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 역할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 많은 섬, 예, 이러한 곳에서 이제 비전으로 갖고 있는 것이 2가지입니다. 비전이 2개인데요. 국제자유 도시라는 비전, 그다음에 환경수도라는 비전인데 환경수도라는 비전은 이제야 막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을 못 가지고요. 국제자유 도시라는 비전이 제주도의 가장 큰 비전인데 그 비전의 그 중심 목표가 이거예요. 제주도는 국제적으로 사람, 상품, 자본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그 규제들을 많이 풀었다라는 게 제주도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밖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푼 이유는 제주도의 자본으로는 제주도 안에 있는 자본으로는 하와이나 괌 이런 데처럼 그 관광 산업으로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서 거대한 자본들을 가지고 와야만이 제주도만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제주도 많이 걱정하셨죠. 어디에 다 팔릴까 봐. 중국에 다 팔릴까 봐 걱정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정말 많이 팔렸죠. 그리고 자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굵직한 5개가 결국은 중국에서 자본이 오는 게 멈췄고 그 사업들이 다 멈춰 있습니다. 뭐 드림타워,
뭐 또 그리고 뭐 영리병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들 병원 이런 것들이 멈춰 있거든요. 지금 앙상하게 뼈대까지만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가 제주도에 굉장한 지금 그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숨어 있는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폭파 직전일 것 같아요. 네, 밖에서 그렇게 거대한 자본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거대 자본으로 인해서 관광이 환경을 훼손하는 그리고 지역 경제를 하락시키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보다는 어쨌든 투자가 많았고 외부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익을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상품화 가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섬의 관광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공급자는 완벽히 무시되고 수요자 중심의 이제 서비스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제주도의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이 저희 20대에도 이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 50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제주도가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요즘 뭐 매번 누구도 납니다. 뭐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하수처리 문제 거의 해결 불능이고요. 땅값, 뭐 집값, 뭐 이런 거 폭등, 또 외국인 뭐 여러 가지 범죄, 뭐 관광 수용력이 오버되고 지역 주민이 소외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그 다 안다. 그리고 제주도가 자꾸 오버 관광객이 너무 많은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뭐 교통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다 증명해낼 수 있는데, 정말로 이번에 한겨레 22일에 특별판으로 제주도의 오버 투어리즘을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냈어요. 축산 폐기물까지도 다 해서 해냈는데, 저는 이거 쓰레기 하나만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제주도가 쓰레기 배출량으로서 2015년, 2016년에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가 제주도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보다는 건설 쓰레기예요, 이때가. 근데 16년도를 기점으로 건설이 붐이 확 줍니다. 지금은 건설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쓰레기가 별반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량으로. 그리고 줄지 않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쓰레기냐 하면 아니겠죠. 이제는 건설 쓰레기는 사실은 없어졌고 일반 쓰레기, 소각되어야 될 쓰레기가 어마어마 많아지는 거죠. 쓰레기량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량이 그 소각 쓰레기가 뭐 2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게 다 이런 고형 연료로 만들어져서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뭐 하얀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무슨 산성 뭐이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처리 불능 형태로까지 나 있고, 근데 그러면 앞으로 그 고형 쓰레기 남아있는 거를 다 처리하려면 2~30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배출되지 않을 거냐, 계속 또 생산이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사실은 관광객이 이미 쓰레기 하나만을 봐도 포화를 이뤘다라는 게 사실은 증명되고요. 다른 걸로도 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러면 삶의 공간, 마을들은 또 어떻게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살펴보면,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중문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2009년이죠. 조성할 때 이렇게 어촌마을이 예쁘게 있었던 마을을 다 강제 수용해서 이 사람 내는 집단 이주 시켰고, 여기에 다른 호텔을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 이렇게 오목 이게 지붕만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지금은 제주도의 초가 마을이 예쁘다라는 거 관광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 지붕을 만든 호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아주 럭셔리한 호텔인데 지붕만 초가 지붕으로 해놨고요. 정말 제주도의 마을처럼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살았던 그 20여 호의 사람들은 마을을 뺏기고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살펴보니까 사실은 좀 떠돌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뭐 어디에 뭐 하루하루 일하는 일로 있거나 뭐 이렇게 있고요. 다행히 해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녀의 집,
관광단지 끄트머리에 해녀의 집을 하나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 관광단지를 지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바다 체험어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관광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옆에 마리나 요트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 이런 럭셔리한 요트장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와서 주민이 하는 그 체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망해서 다 이렇게 부스러지고 주민들은 이렇게 간데 없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돼요. 한 마을이 완벽히 사라지는 이제 이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중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 경관이나 이런 게 중문 관광단지 호텔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독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저는 한 20년 지금 안 가고 있는 곳인데 이게 섭지코지라는 정말 아름다운 성산 앞에 예쁜 섬이었습니다. 섬처럼 앞으로 쭉 나간 곳인데 오린이라는 오린 맞죠? 네, 그 드라마가 나옴에 의해서 여기가 유명해지고 지금은 요 보광이라는 주식회사 보광이라는 한 회사가 거의 다 독차지하고 경관을 다 사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짓다가 만 거예요. 예래동이라는 곳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공유수면, 공유수면들을 다 강제 수용해서 이게 유원지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텔로 한 회사의 호텔로 지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법정 소송을 벌였고 주민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했던 것은 본래 뜻과 다르니 다 돌려줘라 해서 법적으로 이겨요. 이게 몇 년이나 걸린 겁니다. 2015년도서부터 법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한 3, 4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겨서 그러면 요 흉물로 남아있는 이만큼 지어진 요거는 한 편만 지은 거고요. 몇십 메다가 이런 건물이 쫙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대평리라는 마을을 가봤는데요. 여기는 이미 지금 현재 지역 주민보다 이렇게 사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많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빠져나가 버리고 골목골목에 여기에 이 수많은 표지판 보이시죠? 뭐 게스트하우스, 뭐 피자집, 카페 이렇게 골목 아닌데도 서로가 규제 없이 마구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하고 집값은 비싸지고 많이 팔아서 나가기도 하면서 이 마을도 머지않아 주민들은 다 떠나고 객만 남아서 관광의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제주도에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죠. 이렇게 제2공항 부지로 나와 있는 제주도의 온평리라는 마을.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빨간 요 곳이 활주로고요.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영향을 미칠 곳을 이렇게 좀 나팔 형태로 그려봤고요. 요걸 좀 더 이제 크게 확대하면 요 근처에 4개 마을이 온평리, 신상리, 뭐 여러 가지 성산리 연루된 4개 마을이 지금 다시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곳입니다. 뭐 그 외 사실은 뭐 월정리, 한담동 뭐 수많은 곳이 다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답사하면서 여기다 다 썼다가는 제가 발표하다가 화병 날 것 같아서 그만해야지 했는데 한겨레가 어저께 내가 안 한 것들을 자분자분 다 써놨더라고요. 혹시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정말 오늘 발표하러 오기까지 한 달여를 고민 내가 답을 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중에 보면 항공기 운항수를 제한하라고 할까? 그러면 되나? 배 운항수 제한하라고 할까? 관광객 총량제, 뭐 환경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할까?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연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 답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으로 소규모 자립적 관광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관광에 나서야 된다. 주민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게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1, 2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만 잠깐 발표하고 얼른 끝을 낼게요. 한반도가 있고 제주도에 요 조천읍에 선을 일리는 동부지역 요 근처에 있는 하나의 마을인데요. 지금은 한 820명 정도
9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고 400여 가구,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가 마을인 거죠. 뒤에 곶자왈이라는 숲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마을입니다. 2010년도에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는 뭐지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8년도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 선을곶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관광을 주민이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주민 130명 정도 되는데 주민이 120명, 후원 조합원이 한 10명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1명 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우리는 요구해가지고 돈 벌 생각 없다, 배당 안 한다, 다만 주민 복지에만 쓰인다. 환경 보존과 뭐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 동백동산 보전과 주민 행복이 우리의 그 꿈이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수년 동안을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한 번 원탁회의를 하면 130명씩 모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아주 난상 토론을 할 정도로 주민들이 논의를 하면서 몇 년을 오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이 원탁회의를 한 번 할 때 뭘 하냐 하면요, 이 선을일리 생명약속이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 동네에는 동백동산이라는 굉장히 귀한 곶자왈 숲이 있고 주민이 아무 관심이 없어도 저기에는 관광객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너무나 아름답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이 모른 척 있어야 되냐라는 자각 속에서 우리는 뭔가 지금 시작해야 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 또 보존하고를 주민이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8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 보호지역이 되자마자 그런 공부를 시작한 마을이 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중간쯤 2013년도쯤에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냐면, 야 그러면 저 동백동산 우리만 지켜내 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관광객 가인애한테도 뭔가 역할을 줘야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것들도 생각나죠. 그래서 이렇게 동백동산이 굉장히 여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을일리 주민은 이러한 역할로 잘 보존하겠으니 여행자 여러분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내놓는 것을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같이 지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동네 곳곳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동백동산 들어가는 입구, 뭐 마을 입구 다 붙여놔가지고 누구든 딱 읽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합의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한 8년여 동안 이어지는 거죠. 이건 마을 안기를 살짝 찍어봤는데요. 아까 그 생명약속에 보면 우리 주민들도 만약에 그 자동차를 마당 안에 세우려고 하자, 이런 데 세워버리면 여행자도 요 앞에 세우니까 따라하니까 우린 그러지 말자. 아무도 안 세웠잖아요. 네, 아주 깔끔하고 마당 안으로 차를 세우고 마을 밖에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보면 삼촌 마을길 개방 어떤 호코마시 이렇게 물으면서 마을 원탁회의를 또 한 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여행자들이 마을 안으로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한번 논의는 해야 되겠다, 허락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논의들을 쭉 합니다.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주민들이 먼저 좀 이렇게 미리 의견을 나누면서 대응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는데 아직은 굉장히 여행자들한테 호의적인 마음이에요. 괜찮아, 뭐 들어오면 어때, 나는 밥도 주고 싶다, 막 이러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선을 가면 밥 한 상 얻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이 보면 이렇게 마을 안에 하나의 카페가 있기는 하나, 앞으로 마을 안길에 개인적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부탁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소소하게 걸어 다니는 여행자는 그냥 허용하자. 그리고 주민도 마당 안 주차로 한적한 마을 모습을 유지해 나가자. 이미 들어와 있는 세바라는 카페는 차만 마을 밖에 세우도록 하자. 여기 보면 주차는 마을 밖 농협 공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차를 안 세우더라고요. 여행자들이 안 갖고 들어옵니다.
그 밖에 생명 약속도 붙어 있죠. 막 그러니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스템과 수많은 연결고리로 관광의 문제를 찾아가야 될 건데, 그 중요한 곳에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광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원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먼저 의논하고 결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을 잠깐 얘기했고요. 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일단 주민의 삶을 지키는 관광정책 제안 해가지고 제일 처음엔 생태관광이라는 분야에 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것을 아예 독립법으로 좀 빼서 농촌마을에 산림청 소유의 숲을 주제로 습지보호지역의 문화재 보호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을 한다면 결국은 농림부, 환경부, 문화부, 문화재청, 산림청의 협력은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태관광이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는 이렇게 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독립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 주체적인 것들을 인증하고 도와주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또 이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